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답하라 마감 시황 진행의 백설혜입니다. 9월 2일 목요일 우리 시장은 장 마감을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어제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오늘은 혼조 양상으로 마감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만이 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마감을 또 준비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는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의 분위기 살펴보시면 코스피 시장이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3,180선까지도 무너진 상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0.85%가 빠지면서 3,179선을 지나고 있는데요. 반면에 그래도 코스닥 시장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1,048선에서 종가를 형성할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마감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5개 종목 내에서는 카카오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0.78%의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0.56%의 약세로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35%의 내림세로 94만 9천 원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종목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힘을 내지 못하면서 지수의 하락을 좀 이끌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특히나 더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 SDI 오늘도 더 많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4.7%까지 빠지면서 75만 1,000원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하고 있고요. LG화학도 여전히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70만 원 초반대까지 밀려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1.39%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차도 1.4%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1만 2천 원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칠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내에서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HLB는 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6%대 급등 양상을 펼쳐주면서 64,400원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를 해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에코프로비엠은 3% 넘게 빠지면서 29만 7,600원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카카오게임즈는 0.13%의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파란불로 하락 마감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LNF가 크게 빠지고 있는데요. 4.75%의 약세로 11만 2천 원에 200원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시젠도 2%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구간의 분위기는 저와 함께 보셨고요. 이어서 오늘장 인기 검색어는 이화영 아나운서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톡 여러분 안녕. 스톡피아의 주식요정입니다. 오늘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렇게 가을 날씨 참 좋은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몰빵한 자신은 마이너스엔 급행 열차를 탔다면서 저에게 속상함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친구 화이팅 하길 바라고요. 가을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바로 독서입니다. 날씨 시원해진 걸 기념해서 저 오는 길에 책 한 권을 구입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번 가을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독서로 보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핫한 종목들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요. 한국 BNC입니다. 2위는 삼성전자고요. 3위는 카카오뱅크, 4위는 일진하이솔루스, 5위는 HMM이고요. 6위는 NC소프트, 7위는 HLB, 8위는 삼성 SDI, 9위는 제형솔로텍, 10위는 LG화학까지 이름을 올려줬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키워드들이 순위에 이름을 올려줬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이슈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HMM입니다.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를 맞았던 국내 최대의 원양선사 HMM의 노사가 임금과 단체 협약 협상을 최종 타결했습니다. 다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데요. 노조는 유의미한 성과급 제도가 도입되지 않으면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HM노사가 임단협 타결을 본 만큼 최악의 물류대란은 피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내 중소수출 기업은 선복을 제때 잡지 못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다만 추가 파업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HM노조는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급 도입과 관련해 HMM이 진정성 있는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제형솔루텍인데요. 생산 라인 증설 발표에 제형솔루텍이 오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제형솔루텍은 150억 원을 투자해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고사양 손떨림 방지 기능 액추에이터 카메라 모듈 생산 라인을 구축한다고 공시했는데요. 제형솔루텍은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자동 초점 구동 장치와 엔코더 타입의 카메라 모듈과 더불어서 신규로 진입하는 고사양의 생산을 위해 라인을 증설한다고 하면서 추가 물량 증가에 따라 추가 생산 라인 증설을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LG화학인데요. LG화학이 친환경 제품 생산에 필요한 바이오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 첫 수소와 식물성 오일 합작 공장을 세운다고 발표했습니다. LG화학은 바이오 디젤 전문 기업인 단석산업과 손을 잡고 LG화학 충남 대산사업장에 합작 공장을 설립한다고 오늘 밝힌 건데요. 양사는 오늘 경기 시흥시의 단석산업 본사에서 노국래 LG화학 석유화학 사업 본부장과 한수국 단석산업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작 법인 설립을 위한 주요 조건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내년 1분기에 본 계약을 맺고 2024년 생산 공장을 완공할 예정이라고도 전했습니다. 노국래 본부장은 이번 협력으로 친환경 제품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원료 공급 기반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친환경 제품 중심으로 지속 전환해 관련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와 함께 세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올게요. 스토기 여러분 안녕! 네, 오늘장 인기 검색어는 이화영 아나운서와 함께 체크를 해보셨고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이슈들은 저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이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센서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2억 화소의 벽을 넘은 모바일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 AP1과 업계 최초의 듀얼 픽셀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 GN5를 공개했습니다. 2019년에 이미 최초로 1억 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출시한 이후에 2년 만에 다시 또 최초로 2억 화소 제품을 출시한 건데요. 차세대 모바일 기기의 카메라 변화를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오늘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 좀 펼쳐지고 있는 점 화면을 통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의 지난달 국내외 완성차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판매량 수치를 살펴보면 29만 대 수준인데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여전하고요.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지속되면서 울산을 비롯한 국내외 공장들이 가동 중단을 반복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여전히 1%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1만 2천 원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HLB의 기세가 등등한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총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6.45%의 강세로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멘텀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달에 세계 폐암학회가 열리고 있고 이제 또 코로나19 백신 기대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8일에서 14일에 열리는 세계 폐암학회에서 리보세라닙과 면역 항암제 또 세포 독성 항암제 병용 치료 임상 결과 2건을 발표한다고 밝혀왔고요. 또 나노코박스 승인 기대감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DS투자증권이 시즌에 대해서 유럽 지역에서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확산을 하면서 진단키트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평가를 해왔습니다. 투자 의결은 매수를 유지를 하고요. 목표 주가는 11만 4천 원으로 내렸습니다. 시즌의 주가는 5월 이후로 좀 부진한 상황인데요.
글로벌 진단 업체들의 주가를 좀 살펴보면 강세를 보인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카카오뱅크의 주가 상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록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차트를 통해서 종가 상황을 먼저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역시나 급락 양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7.77%의 하락세로 마쳤는데요. 81,9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전거래일과 비교를 해보면 6,900원이 빠진 지점에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이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우정사업본부의 블록딜 여파에 약세를 보였는데요. 어제 장 마감 직후에 블록딜이 이뤄졌습니다. 블록딜은 장 마감 후에 대량의 주식을 파는 것을 뜻하는데요. 장중에 주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활용이 되는 수단입니다.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88,000원 선까지 오르면서 공모가의 125% 정도가 오른 만큼 이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번에 블록딜이 성사가 된다면 최대 1조 원 이상의 투자 차익을 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카카오뱅크의 초기 투자자로 2015년 9월부터 투자를 한 상태인데요. 지난 7월 상장 직후의 지분은 3.2%였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급락 양상으로 마감한 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양대 시장은 혼조 양상으로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마감은 어떻게 했을지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저와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마감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의 마감 상황을 살펴보시면 우리 코스피 시장은 마감 동시효과 구간보다 조금 더 빠진 지점에서 마쳤습니다. 0.97%의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3,175.8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0.11%의 강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1,047.18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쳤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카카오는 빨간불을 켜줬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다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1.04%의 약세로 마쳤습니다. 76,0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SK하이닉스는 1.39%의 약세로 106,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이버도 0.56%가 빠지면서 442,5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46%의 내림세로 948,0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파란불을 켰는데요. 역시나 2차전지 관련주들 모두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삼성 SDI 4.82%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75만 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LG화학은 1.39%가 빠지면서 71만 1,0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현대차도 1.63%의 내림세로 21만 1,5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셀트리온 역시도 0.86%의 내림세로 28만 8,0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수급 상황은 어땠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섰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3,818억 원, 또 기관 투자자는 5,761억 원을 덜어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받아내기는 했지만 지수의 방어에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9,433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세를 나타낸 것은 환율의 영향을 또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환율이 오늘 또 상승세를 나타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에서만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HLB는 급등 양상을 펼쳤는데요. 6.45%의 강세로 마쳤습니다. 64,4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나머지 종목들은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3.35%의 약세를 나타내면서 시총 2위 자리를 내주고 3위로 밀려났고요. HLB가 대신 2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는 모두 파란불을 켰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대 약세를, 셀트리온 제약은 2%대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게임즈도 약보합권에 들면서 79,7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마감 상황 보시면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나 LNF가 많이 빠졌습니다. 4.75%의 내림세로 11만 2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SK 머티리얼즈도 약보합권에 들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2%대 약세를 보였는데요. 펄어비스와 알테오젠, CJ 모두 2%대 내림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 상황은 어땠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은 덜어냈고 개인 투자자는 받아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978억 원, 기관 투자자는 377억 원 매도세를 보였는데요. 개인 투자자는 1,472억 원 매수에 나섰습니다. 우리 양대시장 오늘은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내일 우리 양대시장은 모두 빨간불을 켜내길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